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12월 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연속으로 연타를 맞으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인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S&P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금주만도 낙폭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이번 주 들어 2.4%, S&P 3.2%, 나스닥 3.9% 빠졌고요. 금일 S&P는 1.44%가 빠지면서 3,941, 4,000선을 내놨고 다우존스 지수는 1.03%가 빠진 33,596, 그리고 나스닥은 2%가 딱 빠졌습니다. 11,014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러셀도 1.53%가 빠진 1812를 기록하는 양상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빠지면서 WTI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체 시장을 핀비즈닷컴을 통해서 맵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주들의 하락이 매우 크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기술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고요. 네, 특별히 메타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자, 메타는 타깃 광고 모델이 유럽 당국의 조사에 직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6% 이상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WTI가 1년 만에 작년 12월 20일 이후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주들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방어주인 헬스케어 일부,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유틸리티 업종적으로는 유틸리티 업종만 올랐고요. 나머지 업종이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런 양상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도 상당히 크게 떨어졌는데요. 조금 있다가 금융회사들의 수장들이 내년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발언들을 했다는 것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현재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루시드라는 회사인데요. 루시드는 전기차의 신흥 회사죠. 그리고 기술력은 매우 좋습니다. 이 회사가 뭐 봉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벤을 가지고 3초에 제로백을 했나? 벤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테슬라의 기술을 만들었던 직원들이 나와서 창립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 루시드의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흘러내리는데 어느 정도 흘러내렸냐? 이 회사 처음 상장할 때 가격까지 다 떨어져. 야, 이럴 수도 있죠. 네, 대단하게 많이 빠졌는데요. 주가가 이게 도대체 얼마가 빠진 거야? 진짜 무섭습니다. 주가 빠지는 게 지금 이제 10토막까지는 안 났는데 8토막 정도 난 거죠.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지면서 신저가를 냈는데 기술주들 중에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조금 고전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추가적인 펀딩이 필요한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단적으로 루시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한 회사들은, 이미 확보한 회사들은, 그러니까 앞서 지금 언급드렸던 메타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메타는 이미 현금 흐름이 있고 현금을 확보한 회사고, 이 회사는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설비 증설을 하고 하려면 이미 이제 IPO를 통해 조달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또 조달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당장의 현금 흐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런 회사들의 주가 흐름들이 1년 내 최저치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단적으로 현재 주가 흐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침체 공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가두리에 갇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위쪽으로도 막혔고 밑쪽으로도 막혔다라는 것이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마이클 하트넷인가요? 얘기를 했는데 보고서 속에서 상당히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도 경기 침체가 확실히 되면서 주가는 20% 정도 빠질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제 기준 지수가 S&P이기 때문에 20% 빠진다면 S&P가 20% 빠진다라는 얘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탄력성이 더 좋은 나스닥은 그렇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기업들이 어떤 얘기를 했나? 은행 수장들이 어떤 얘기를 했나 한번 보면요.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미국 최대 은행이고요. 예전에 그 시티은행의 수장 밑에 있다가 시티은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시티은행 수장이 자기 딸을 기용하는 거 보고 격분을 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빠져나가서 복수극을 펼치면서 새롭게 금융계의 거물이 되었던 아주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제이미 다이먼. 자,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을 침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내년 완만하거나 강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저희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데비드 솔로몬 CEO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순탄치 않은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엔 CEO도 내년 세 개 분기 동안 완만한 역성장을 예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직원을 2% 감원하기로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채용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도 침체 공포가 커짐에 따라서 S&P 지수가 3240까지 빠질 수 있다. 지금 4000 살짝 깨졌는데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가 월마트라고 봅니다. 월마트 CEO의 발언이 있어서 이 발언을 좀 가져왔는데요. 월마트의 맥밀런 CEO입니다.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당사 고객들이 소비 예산에 민감해진 모습이 관측되고 이는 당사가 판매하는 여러 종류 제품 중에서 특정 카테고리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정 카테고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느낌적으로는 조금 고가품 이런 것들 아닐까요? 월마트의 고가품이 어떤 거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특정 섹터의 소비가 줄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패턴들은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그 연말 성수기에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단 소비가 침체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충분한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제품을 살 때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필요한 것들 외에 그 옛날엔 돈이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볼까? 저것도 한번 사볼까? 막 이랬는데 에이 사지마 딱 자르고 요것만 사 뭐 이런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만에 그 포린이가 돼가지고요. 포린이가 돼가지고 우리 서준식 교수님 옆에서 주식만 사사 받은 게 아니라 포도주 사사를 좀 받아가지고 1년간 포린이에서 그 미친 생활을 해가지고 가기만 하면 이거를 막 잡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걸 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 10월 무역 지수가 782억 달러가 무역 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이전엔 741억 달러였으니까요. 전월보다 5.4% 증가했고요. 예상되는 원래 무역 수지 적자는 800억 달러였으니까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수출이 2,566억 달러. 그다음에 이전에는 2,585억 달러로 수출 조금 줄었고요. 수입은 좀 늘었습니다. 3,348달러. 그다음에 이전에는 3,313달러. 13억 달러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레드북의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전에 10.4% 나오는 게 5.7%로 뚝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달러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달러가 또 추가로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104가 깨지면서 105가 깨지면서 104대로 떨어지는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다시 강세로 돌았습니다. 이 강세가 되는 데는 또 우리 옆에 계신 나라의 그 중앙은행 총재님, 그러다 하루이코 총재님의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 보시면 엔화가 추가로 조금 더 약세가 됐는데요. 134엔에서 벌써 137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총재, 일본은행은 2% 물가 목표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많은 시간이 이런 노력을 하는데 걸릴 것이다. 따라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는 시기상조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현재 태도에서 바꿀 게 없다. 현재 상황 그대로 고고다. 라는 거예요. 그냥 고고싱이야 우리는. 자, 그러니까 내년 3월이 임기입니다, 이분. 근데 어떻게 보시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로다 하루이코보다 더 비둘기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총재가 바뀌면 당연히 구로다 하루이코보다는 매파적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그래서 엔화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는 이 정도까지 못 푼다, 일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화를 보시면 또 눈에 띄는 점은 그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가 되었습니다만 위안화가 7일 위안으로 안 올라가고 6위안대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그 한국 원화가 추가적인 약세가 되었는데 과연 장이 시작하고 다시 얼마까지 환율이 오를 것인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상대적인 미국과 연동되지 않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려면 원화 강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내년도까지는 무역 수지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유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의 수출 흐름만 조금 잡히면 내년도 중반쯤 되겠죠. 다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환 동향 원자재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원자재가 지금 끝내줍니다. WTI가 어제 77도 많이 빠졌었는데 74까지 빠졌습니다. 브렌트도 80이 깨졌고 83에서 지금 79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다른 가격들은 그냥 쏘쏘한데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유럽 천연가스가.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천연가스가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요. 천연가스가 계속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자, 여기서 이렇게 지탱이 됐다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춥답니다. 괜찮았었는데 안 추웠었는데 상당히 지금 춥답니다. 추우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글을 읽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노드스트림 가스관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오는 가스관이 터졌잖아요. 이거 누구 소행이냐? 일단 러시아의 소행일 거라고 강력히 보고 있는데 혹시 미국은 이런 고민을 지금 유럽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단절하고 미국의 가스를 써야 되는 입장인데 유럽은 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잠잠히 가라앉지 않죠. 그래서 좀 골 때리는 상황이고 WTI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데 앞서 원자재 가격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보시면 가솔린 가격은 또 빠졌습니다. 같이. 자,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지금 엄청나게 빠지는 거야. 자, WTI 빠졌지. 그 다음에 가솔린 빠지지. 그러니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되면은 12월치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상당히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조마조마 불안에 떨고 있지만 12월 금리 다음 주 FOMC 끝나고 눈치 보기도 끝나고 나서 이 가격이 유지가 되어진다. 이 가격이 유지가 되어진다면 내년 1월에 나올 12월 CPI는 헤드라인은 확실히 떨어진다.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확실히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요. 또 하나 오늘 원자재에서 눈에 띄는 거는 요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금 가격이 1,800달러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통화가 너무 많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고공행진할 때야 통화 가치가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금리가 다 끝이 오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번 마무리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달러 강세가 유지가 안 된다면 뭔가는 강세가 돼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고 중국이 저래버리니 원자재 가격이 오를 거 없고 근데 금은 어떻게 될까요? 금은 떨어질 이유는 없죠. 금 떨어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금리 올리는 것도 끝이 오고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금에 대해서 조금 탑다운 방식으로 봤을 때는 금에 대해서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라는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이자가 안 나오잖아. 금을 갖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채권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채권은 딴 것보다 금리 격차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이 금리 격차가 얼마까지 벌어졌느냐? 마이너스 83.6bp입니다. 40년 만에 최고로 역으로 벌어졌습니다. 마이너스가 가장 커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물과 10년물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BP. 야, 이거 웬일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그거는 뭐 그거고 중요한 건 요 2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두 개 붙었습니다. 이틀간 마이너스였었는데요. 다시 약간 플러스로 왔습니다만 0.0 이러니까 0.013 bp 이러니까 거의 붙었어요. 언제든지 3개월이 2년물을 앞서갈 것 같고 12월 FOMC 회의 뒤에는 확실하게 3개월물이 2년물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CEO의 발언들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금리 격차가 역전되고 하는 거니까 은행주들도 좋을 리가 없고요. 은행들도 구조 조정을 하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향후 페드와치에서 보고 있는 금리 예상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번에 0.5% 50bp 금리 올릴 거를 한 80% 정도 이상 80%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77%인데요. 자,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니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자, 요 다음에 보시면은 그거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4.75에서 5.0으로 봐요. 그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은 이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 성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번 볼게요. 시장 컨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얘가 여전히 높아요. 4.75에서 5.0. 자, 그 다음 볼까요? 당연히 그럼 뒤로 가면 이게 더 올라야 될 것 같죠?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네, 안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 FOMC 회의 때도 안 올라가요. 네, 5월달 FOMC인데도. 자, 한번 더 볼까요? 네, 얘도 똑같습니다. 네, 안 올라가요. 여기 그냥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즉 시장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4.75에서 5.25 어느 사이인데 현재는 그냥 5.0에서 멈출 거야. 근데 시장이 그것 때문에 내달렸고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이거를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언제 만약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20%를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5.25 이상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아까 오른쪽에 덜 올라왔던 것들이 빵 올라가면서 그렇지 이게 이제 더 올라가고 또 이것 마냥 올라오고 얘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이 오면 시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분명히 충격을 받는데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매관리자 지수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고용 관련 지표들 중에서 선행 지표들이 꺾이는 게 확실히 보인다. 구인 이직 보고서, 그다음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 그리고 크리스마스 챌린저의 해고 예상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오늘도 또 은행권도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보건데 시간이 지나면 구직 쪽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조금 떨어졌잖아요. 64.2에서 62 잠깐만요. 이게 숫자 끝전을 정확하게 못 외워. 예, 잠시만요. 그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토요일. 네. 경제활동 참가율 62.2에서 62.1이네요. 그렇게 이제 좀 이것도 떨어지잖아요. 평균 주당 근무 시간도 34.5에서 34.4로 떨어지고 지금 확실히 이제 이쪽도 고용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면 더 떨어질 거예요. 기업들의 고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거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약간 눈치 보기 같고 우리는 가두리에 갇혔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VIX 지수가 너무 안정화되면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급하게 빨리 빠질 줄 몰랐고요. 자, 매수에 좋은 타임은 우리 이제 페어 앤 그리드 한번 살펴보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이거는 페어 앤 그리드 살펴보시면 요게 이제 피어로 넘어가면은 매수를 해볼까 고민을 하시고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 뭐 좋은 때는 지났다. 항상 이렇게 역으로 시장을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다음 주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FOMC 보고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래가 부진합니다. 현재 이 거래 부진한 것을 해소시킬 만한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외국인들도 FOMC까지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한국물을 뭐 극단적으로 살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단 하나 긍정적인 변수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나 빨라질 것이냐는 점에 따라서 한국 증시나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클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